이 영상 시청을 시작한 투자를 처음 시작해서 이제 차트를 배워가는 초보자분들부터 그리고 투자로 어느 정도 돈을 벌어낸 중상급자분들까지 제 질문에 깊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RSI,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 같이 널리 알려진 분석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이 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런 게 어딨냐? 차트는 분석만 하면 끝 아니냐? 난 RSI 하나만 사용해도 돈을 잘 벌어왔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좀 더 색다른 내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 한 번의 매매로 100억 이상의 돈을 벌어낸 적이 있는 전설적인 트레이더 스티븐 덕스입니다. 스티븐 덕스는 이렇게 회계법인 감사를 거친 100억 이상의 검증 수익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는 거래소와 직접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매매 내역이 기록되어 승률, 평균 손실, 이익금이 기록되는 공식적인 사이트입니다. 더불어 초기 자본금 3천만 원 정도로 시작해서 현재는 약 700억 원 정도의 돈을 벌어내는 것에 성공을 한 전설적인 투자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천만 원으로 수백억 원을 만들어낸 스티븐 덕스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꼭 말하고 싶은 내용은 RSI,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 같은 분석 기술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가변적 요소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변적 요소라는 건 시장에 널리 알려진 패턴을 누군가가 다시 포장해서 내놓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 더블탑 패턴, 더블바텀 패턴 같은 거죠. 전부 주식 입문서, 코인 입문서에 나오는 기초 지식들입니다. 즉 모두가 아는 지표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주식시장에서 90%가 잃고 10%만 번다라는 통계와 가변적 요소의 문제점이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같은 지표를 배우고 같은 방식으로 매매하면 시장은 그 공식을 거꾸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변적 요소는 참여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언제든 반대로 작동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령 10명이 있고 아무도 손대지 않은 새 차트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10명이 모두 같은 패턴으로 매매하면 결국 그중 한 사람만 나머지 9명의 돈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실제 논문 자료로 다뤄진 적이 있을 정도로 수익을 보는 사람 그리고 손실을 보는 사람들의 비율에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는 지표는 실제로는 30%, 40%밖에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수익을 내려면 큰 틀을 벗어나서 시장을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가변적 요소와 달리 주가가 자체적으로 역사를 만들고 패턴을 형성한 뒤에는 바꿀 수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불변적 요소입니다. 대표적인 불변적 요소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주 발행, 즉 코인과 주식의 발행량을 늘리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는 워런트입니다. 코인으로 예시를 들면 언락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워런트를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회사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쿠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쉬운 예시로 햄버거 가게가 언제든 빅맥 한 개를 3,000원에 살 수 있는 쿠폰을 배포한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워런트를 행사하게 되면 회사는 새 주식을 찍어내야 하고 새 주식을 찍어내는 건 유통 주식 수 증가로 이어지고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자연스럽게 주식의 가치는 낮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마진 융자입니다. 주식이나 코인을 담보로 빚을 내서 베팅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시스템이 알아서 내 물건을 팔아버리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면 매도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가격이 급락할 수 있게 됩니다. 회사가 만약 워런트 같은 공시를 내면 기술적 분석 따위는 소용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한 캔들 만에 70%, 75% 폭락을 하기도 합니다. 롱 포지션은 탈출 자체가 불가능하고 사실상 전액 손실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10명이 10벌의 셔츠를 사고 팔고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서로 사고 팔면서 가격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겠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셔츠가 100벌, 즉 공급량이 10배로 늘어나게 된다면 수요는 그대로인데, 즉 매수하려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공급량만 증가하니
가격은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공급과 수요 법칙이 그대로 적용하게 되는 사례입니다. 자, 반대로 액면 병합을 통해서 주식이나 코인 수를 20배, 50배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유통 물량은 줄어들었는데 거래량이 유지가 된다면 주가는 폭등하게 됩니다. 소형주가 하루에 1000%, 2000%, 3000% 급등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불변이므로 결과를 바꿀 수가 없고 대신 결과를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가변적 요소와 같은 전략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실패하기가 쉽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급 변화와 유통 물량 변화 같은 불변적 요소는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승리한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기다리다가 결과가 확정된 순간에만 진입을 하면은 군중 심리를 역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로도 우리가 받아들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쉽게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상승장에서 비트코인이 6만 달러까지 올라갔을 때 고점을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얼마나 더 올라갈지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강세장 막바지에 도달했을 때는 끝이 어디냐라는 불확실성이 커져서 합리적인 가격 판단이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6만 달러에서 차트가 확실히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건 가변적 요소일까요? 아니면 불변적 요소일까요? 이거는 불변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가 꺾였다는 사실이 이미 차트에 기록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즉,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는 미지의 구간에서 이미 기록된 역사 데이터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고 다시 가격이 6만 달러 근처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불변적 요소가 되어버린 차트의 고점 구간이 사람들 심리에 저항으로 작용해서 본전에 매도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많은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 역시 불변적 요소와 인간 심리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격대들이 차트에서 저항 또는 지지가 되는데 그 이유는 물려있는 매도자와 새로 진입하려는 매수자가 이러한 구간들에 얽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은 손실 상태일 때 본전에 도달하면 잃지 않았을 때 빨리 빠져나가자라는 충동이 커지기 때문에 과거 거래량이 집중된 가격대가 그대로 차트상의 저항과 지지로 반복 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차트에서 중요한 건 바로 RSI,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처럼 매번 변화하는 가변적 요소가 아닌 사람들의 심리가 실제로 작용한 불변적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러한 보조지표들도 잘 사용하면 매매를 강화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러한 지지선에서 RSI 과매도를 확인하고 볼린저 밴드의 지지까지 확인을 하게 되면 그 지지 구간이 단순하게 지지 하나를 찾은 것보다 근거가 약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기본 지표만 배우고 지표 뒤에 숨은 심리 메커니즘은 모른 채 매매를 합니다. RSI, 이동평균, 볼린저 밴드 또한 인간 심리를 모르면 90%가 손실을 보는 구조는 절대 변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역사와 인간 심리를 함께 담은 패턴을 찾아야 모든 시장에서 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객관적 데이터입니다. 초보자라면 내가 매매를 할 때 수익을 잘 내는 단 하나의 패턴만 찾아서 반복해서 익힌 다음 거기서 얻은 통계로 패턴을 늘려나가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띄워드렸듯이 내가 자주 사용하는 패턴이 실제로 수익을 몇 번 내는지, 승률은 얼마인지, 평균적으로 수익은 얼마나 보는지, 손실은 얼마나 보는지를 다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상을 찍는 저 또한 항상 세 가지 조건, 역사, 심리, 데이터를 동시에 만족하는 새 패턴을 늘 연구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특히 오늘 영상이 처음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영상을 꼭 두세 번씩 돌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매매법, 불변적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들은 무엇이 있을지 정리해서 다시 영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